지난 22일 그 중국 그 안시성 웨이보에 예. 거기는 이제 수술 중 의사들이 환자를 두고 수술 중에 셀카를 찍었죠. 예. 근데 결국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의사 한 사람 해임되고 나머지는 다 감봉 처분을 받았고 그때도 굉장히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강남의 성형외과 사실 전 뭐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싶으면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제2성형외과가 사실 유명한 곳입니다.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는 곳이고 한데 지금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누워 있고 그 진료하는 의사가 생일인지 모르겠지만 케이크를 받아서 촛불을 끄고 그다음에 그 보형물 가슴 성형할 때 그 보형물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가위바위보 하고 그다음에 또 돈을 센단 말이죠. 돈이 사실 그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병원균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혹시 수술 도구라든가 또 실수로 환자를 만진다. 그러면 감염이나 그럼 그렇게 되면 또 세균 감염이나 또 폐혈증 증세가 있고 문제는 제가 의료법 많이 해보지만요. 해봤었지만 사실상 2%밖에 승소율이 없어요. 의료사고는. 우리 이두화 변호사님 계시면 완전 승소가 3% 미만이거든요. 100건 중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기서 당장 안 나타나요. 어떤 감염이 됐을 때는. 태어나고도 한참 지나야 나타난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병원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두화 변호사님 계시지만 말씀해 주시겠지만 의료법 66조 1항 1호에 보면 1년 이내에 한해서 정도에 따라서 부적절한 진료 행위에 대해서 면허 정지까지 처벌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런 부분이 너무 매너리즘이 빠져 있다. 문제는 지금 특히 성형외과라고 하면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해외에서 우리 의료 굉장히 지금 수출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중동 뭐 러시아에 들어오지만. 근데 저런 게 벌써 나가게 되면 굉장히 지금 다운되고요. 지금 인센티브를 주느니 셋오브 닥터가 있다 이래가지고 막 물고 늘어지거든요. 중국 그 병원 쪽에서요. 환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게 사실 대형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거의 없어요. 하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저런 병원에서는 굉장히 부지기수로 많다. 그리고 제가 시청자들의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데 경험칙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전체 의사분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주 일부 불량한 의사들이 어떤 형태가 있냐면 참고로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환자가 특히 젊은 여성 환자가 완전히 마취된 상태에서 누워 있는데 제가 실제 사건을 했으니까요.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들 다 내보내고 성추행을 합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 사건 하면서. 근데 그게 현실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간호조무사나 간호사를 입회를 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이요. 만약에 마취해서 누워있는 환자가 있다고 하면 특히 젊은 여성 환자는 그리고 의사에게 반드시 이게 투명하게 마취가 언제부터 언제 끝나고 그 다음에 입회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걸 요구를 할 권리가 환자 가족한테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극히 일부 불량한 의사들에게 성추행을 당할 수 있는 여건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전 이 케이스가 좀 굉장히 잘 SNS에 올렸다 하고 하는 건 여기에 대한 보건복지부라든가 보건소에서 관리 지도 감독 철저히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아마 성형외과 특히 방학이거든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신해철 씨 이 사망 사고가 있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 처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처벌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전에 백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의료법에서는 그 뭐 비윤리적이거나 비도덕적이거나 무슨 부적절한 의료 행위가 있으면 보건당국이 보건소에서 보통 그 보건복지부에다가 행정 청구를 해서요 자격 정지를 한 1년 이내에 처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까지 가는 예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이 낮으니까 좀 더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게 올라왔을 때 우리는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공분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런 거를 없앨 수 있는가, 근절할 수 있는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의료법상 범죄로 볼 수 있는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당국이나 이런 데가 관여할 피해자 신고가 있거나 무슨 어떤 의료 사고, 의료 과실과 관련해서 뭔가 다른 그 손해나 아니면 상해나 이런 게 있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수사 행위에 나서기가 조금 수사에 착수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백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료가 선진국이 되면서 의료를 수출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기본적으로 의료 행위라는 건요. 그리고 의사들을 보호해 주는 거는 환자들과 신뢰관계가 전제가 돼야 의료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보호해 주는 건데 그런 그 의료인의
본인의 그 본분을 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실제로 손해나 상해 이런 뭐 감염이 있어서 상해가 있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 그 의료 행위 과정에 있어서도 비도덕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부적절한 게 있으면 훨씬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보건 당국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성실하게 일하는 의사들도 다 의심을 받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네. 서울대에서 아랍병원을 그 운영하는 그 병원의 우리 의료진뿐만 아니라 의료 체제까지 수출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국제적으로도 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받고 이렇게 그 우리 의료에 대해서 저하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제 강남 보건소에다가 이 사태가 어떻게 됐느냐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제 지시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대한 성형외과 의사회에서도 그 윤리위원회에다가 이번에 이 의사나 간호사들 뭐 회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뒷북이죠. 뒷북 행정입니다. 아까 우리 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법적으로 이게 상해라든지 뭐 의료 과실,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근거가 미약하거든요. 그러면 평상시에 행정 당국에서 이거 관리를 철저히 감독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보건소에서 일선 병원들을 개인 병원들을 잘 행정 감시 감독할 수 있습니다.